다음 탄소중립 기본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이다. 2번. 2030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8년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설정한다. 3번. 탄소중립 기본법으로 기후변화 영향평가제도,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기후대응기금이 신규로 설계될 예정이다. 4번. 기존의 녹색성장 정책을 넘어 탄소중립기본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최상위의 가치로 삼는다. 5번. 탄소국경세제도는 2021년부터 시행된다. 나 진짜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이거. 야, 너도? 나도. 그래도 우리는 머리가 2개잖아. 지문을 하나씩 풀어보면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넌 몇 번이 정답 같아? 1번? 아니 세계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는데 설마 우리가 14번째겠어? 너 이번에 G7 정상회의에서 우리가 기후변화와 환경 의제 선도 발언자로 선정된 거 못 봤어? 뭐 중학생이 그런 것도 봤냐? 그만큼 우리나라는 기후 환경 분야 선도에 대한 국제적 기대가 높은 나라래. 여기 봐봐. 이번에 탄소중립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우리나라는 유럽 국가들과 일본 다음으로 14번째로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국가가 되었대. 하지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라서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측면도 있다네. 그러게. 내가 사회경제 쪽은 너보다 성적이 높잖아? 우리나라는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약 30%에 가깝다고 들었어. 그래서 내 생각에는 2번이 정답인 것 같아. 2030년까지 이제 10년 남은 거잖아. 그때까지 35% 이상 감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그건 정답이 아니란다? 이건 내가 기사로 읽어서 확실하게 아는데 이번에 제정되면서 35% 이상을 줄이는 것으로 높인 거래. 원래 2017년 대비 24% 아니었어? 이거 작년에 한번 나왔던 문제 같은데? 아니 그리고 갑자기 10%나 높이면 기업에서 반발이 엄청 심하지 않을까? 뭐 그렇겠지? 하지만 이 35%는 우리가 탄소 저감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가장 의욕적인 수치라고 해. 그러니까 정말 최소한의 수치인 거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2018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7억 2,760만 톤으로 정점을 찍었잖아. 너무 급하지 않아?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직선을 그어보면 지금의 기준선과 가까운 37.5가 나와. 그러니 35%는 최선으로 줄여야 하는 우리의 목표치인 거야. 와, 우리나라의 최소 실현 가능한 목표치가 35%인데도 그래프가 저렇게나 가파른데 다른 나라는 어떻게 50% 이상 감축하겠다는 거야? 네가 아까 온실가스 배출 정점이 언제라 그랬지? 2018년. 맞아. 그런데 다른 국가들은 이미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에 정점을 찍어서 비교적 최근의 정점에 도달한 우리와는 상황이 좀 달라. 약 30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우리는 저렇게 그래프가 가파르게 나타나는 거지. 이처럼 국가 간의 감축 목표 비교는 평면적으로 어렵지만 우리가 향하는 목표는 결국 한 가지인 거야. 바로 온실가스 감축. 근데 사실 이 제도라는 게 있잖아.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가지고 난 아무리 들어도 잘 모르겠더라. 그건 내가 좀 읽어봤지. 오, 믿음직한데? 이번 탄소중립 기본법으로 기후변화 영향평가제도, 온실가스 감축 인지예산제도, 기후대응기금이 신규로 설계될 예정인데 잠깐만. 그게 다 뭔데? 미안. 하나하나 쉽게 말해줄게. 우선 기후변화 영향평가제도는 기존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에 기후영향이 큰 정책계획 등을 대상으로 기후영향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게 돼.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된다고 하니까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예측해 국가 목표와 연동한 구체적인 저감 계획을 시작할 수 있지. 그럼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는? 그건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하고 결산 시에 적정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인데 프랑스 등 일부 국가들이 이미 유사한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고 해. 다양한 국가 예산 사업을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맞춰 운영하는 제도라고 보면 돼.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명확한 사업을 내년부터 우선 적용하고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해. 오, 그런 게 있구나. 기후대응 기금은 나도 뭔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지원금을 준다는 얘기지? 넌 어떤 돈 얘기는 귀신같이 알아먹더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건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줄게. 석탄화력 발전소가 대기오염의 주범이라고들 하잖아.
하지만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예전에 석탄 발전소가 하나 사라지면 그 자리에 또 다른 석탄 발전소가 들어왔어. 그럼 환경적인 측면은 전혀 개선되지 않지만 지역사회는 큰 영향 없이 안정적이지. 고용도 유지가 되고 소비도 줄지 않으니 시장 경제도 나빠지지 않고 말이야. 그런데 이제는 2050 탄소 중립을 위해 우리가 감축해야 하는 구체적인 목표와 제도가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 석탄 발전소가 없어지면 그 자리에 또 다시 석탄 발전소를 지을 순 없는 거야. 뭐? 아니 그럼 지역 생태계가 변하잖아. 맞아. 지역사회 생태계가 변하고 그 충격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전환으로 인한 영향이 최소한이 될 수 있도록 산업 구조 전환,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설비, 취약 지역, 계층 등을 지원하는 비용인 거야. 아, 그럼 다 주는 건 아니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는 기금이라는 거구나. 이렇게 탄소 중립을 위해 나라에서 지원금을 준다고는 하지만 제약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경제 성장 수치는 많이 달라질 것 같긴 하거든. 봐봐. 너 말대로 탄소 중립과 경제 성장이 양립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아직도 많나 봐. 그런데 이번 법률 제정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중심으로 법률의 모든 체계를 재정비했대. 그래서 이번 탄소중립 기본법에는 기존의 녹색 성장을 기후위기 대응의 수단 중 하나로 보고 기후위기 대응을 최상위의 가치로 설정한 거구나. 이제 알겠다. 답은 5번이구나. 우리나라가 탄소 저감을 위해 이렇게나 노력하는 나라인지 난 몰랐네. 좀 의외다. 우리나라는 아직 탄소 국경세를 따로 내고 있지는 않네. 너 탄소 국경세가 뭔지는 알아? 당연하지. 탄소 국경세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가 강한 국가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받는 무역 관세잖아. 맞아. 한마디로 무공해 차량인 전기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를 수출하면 거꾸로 돈을 내야 하는 거야. 이유가 올해 처음 탄소 국경세 입법을 공개했어. 올해 공개했는데 적용은 올해부터가 아닌 거야? 2025년까지 과도기를 둔 뒤 2026년부터 세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거야. 우리나라는 수출로 국가를 이끌어오다시피 했으니까 우리의 제품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탄소 중립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네. 그러고 보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탄소중립기본법에는 미래세대, 노동계,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탄소중립위원회를 만들고 탄소중립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정책 등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 이런 다양한 제도들이 담겨있는 법률인 것을 보면 탄소중립이 정말 중요하긴 한가 봐. 너 뉴스 진짜 많이 보는구나. 그래도 너 덕분에 이 문제도 완전 마스터하게 된 것 같네. 근데 이제 집 좀 가자. 잠깐. 우리 이거 1번 문제야.